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측의 중요 지점들에서 엄청나게 큰 폭발이 멜리토폴의 러시아 주둔 장소 10여 곳 이상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음은 물론 크림반도 흑해 함대의 모항이 있는 세바스토폴 북쪽에 위치한 사키 공군기지는 물론 러시아군의 주요 물류 거점인 심페로폴 그리고 또 다른 공군기지가 있는 잔코이에서도 관측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직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러시아 심장 모스크바에서도 킴키 쇼핑몰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나 러시아에게 충격을 더했는데요. 현지 시각 12월 10일 밤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주 멜리토폴에 위치한 한 숙소에 머물던 바그너그룹 용병들 및 러시아군 병사들이 어딘가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급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에 대규모 공격을 받은 것으로 여러 오신트 소식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2월 10일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이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해당 지역의 러시아군 숙소가 거대한 폭발과 화염에 휘말렸고 러시아군 병사들 또한 최소 200여 명에서 최대 300여 명이 넘는 숫자가 사라져버렸고 다른 멜리토폴의 10여 개소 피해를 합하면 그 범위는 더욱 커진다고 하는데요.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번 멜리토폴 공격을 주도한 것은 해당 지역을 정찰하던 우크라이나 측 파르티잔과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정밀 타격 자산인 M14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그리고 티르키예가 지원한 TRLG-230 다연장 로켓의 활약이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메리 하이마스라는 조롱을 쏟아내며 우크라이나 측 소식통들은 러시아를 약올리고 있습니다. 멜리토폴에 가해진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은 M14 하이마스에서 사용되는 사정거리 90km의 정밀 로켓탄 GMLRS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TRLG-230과 하이마스에서 발사된 수십 발의 로켓탄들은 정확하게 해당 목표물에 쏟아지며 주변을 초토화시켰는데요. 그러나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은 10여 개소 이상의 러시아군 시설 여러 곳에 장거리 타격을 수행함으로써 도대체 우크라이나군의 진짜 주 공세 방향이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기계와 여단 10개나 되는 병력이 갑자기 겨울 대결전을 앞둔 상태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려 러시아군에게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멜리토폴 외에 10여 개 지역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크라이나군 포격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줬는지 알고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이고 이것이 고작 진짜 공세 방향을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한 심리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놀라운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12월 11일 캄캄한 이른 새벽 크림반도의 흑해 함대 본거지인 세바스토폴과 러시아군의 주요 물류 기지인 심페로폴과 잔코이 등 세 개 지역에서는 러시아 당국이 발령한 공습 경보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이들 지역에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수많은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은 즉시 이들을 요격하기 위해 각종 방공 시스템들로부터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비교적 냉정한 판단과 분석을 내리는 일부 러시아 측 오신트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군의 점령지인 드네프르강 이북 케르손 전선에서 가해졌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크림반도의 사키 공군기지까지는 거리가 무려 180km에 달하고 물류 거점 심페로폴까지의 거리는 더욱 멀어서 무려 220km에 달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주요 거점들을 향해 쏟아진 이 공격은 분명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며 그 위력 또한 막강한 탄도미사일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본토의 엥겔스 전략 공군기지 및 쿠르스크 지역의 보스토치니 공군기지, 다길레보 공군기지 등을 타격한 투폴레프 143, 즉 투폴레프 141의 순항미사일 개조 버전 드론들은 이번 공격 때 관측되었던 규모만큼의 폭발을 일으킬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주인공이 분명 미국제 하이마스나 MLRS를 통해 발사되는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미사일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미국은 말로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타격용 무기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공한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미사일에 내부에 제한 조치를 가해 놓았기에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인지 러시아의 영토인지 애매한 크림반도를 타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 오신트 분석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에는 우크라이나가 직접 개발한 자국산 탄도미사일 그롬이 사용되었거나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서방 국가 중 누군가에 의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에게 있어 이보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 같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실제로 러시아군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이것이 알고 보면 고작 심리전, 기만전의 일환일 뿐이지 본격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 쏟아진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진짜 겨울 대공세가 어디에서 시작될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 10여 개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우크라이나군 기계와 여단들이 전선에서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져 그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기에 러시아의 불안은 더욱 큰데요. 최근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지역에서 매일같이 하루 수백 명 단위의 전사자를 내며 끝끝내 공세를 멈추지 않던 러시아군의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는데요. 현지 시각 12월 9일 여러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겨울 대결전 장소가 루안스크 북부에 위치한 스바토우, 크레미나 일대가 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러시아군은 바그너 그룹과 포병 전력, 대규모 예비군 주력 전력들을 이곳에 재배치하고 양측 포병이 서로 포격을 쏟아부으며 대규모의 포병 화력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전략 요충지인 스바토우 남쪽으로 크레미아
크레미나에 이르는 41km 길이의 P-66 국도를 따라 대규모의 참호 방어선을 구축한 채 루안스크 지역에서 가용한 포병 전력의 거의 대부분을 이곳에 집중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작전 사령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군은 스바토우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의 병력을 증강시켰고 이 지역 곳곳에서 역습을 시도하며 의외로 우크라이나군에 생각보다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최소 수천 명의 러시아군 병력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규모는 5개에서 6개 대대 전술단 규모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스바토우 남쪽의 크레미나에도 러시아군 제144 차량화 소총사단 및 제106 공수군 사단으로 재편된 부대들을 배치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집결해 스바토우만큼은 반드시 사수하려는 이유는 이곳이 무너질 경우 지난번 우크라이나군이 3일 만에 하르키우 전역을 탈환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최근 스바토우 러시아군 방어선이 강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어선의 일부 지역에서는 역습을 통해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바로 앞 지역까지 점령지를 넓히는 등 이득을 본 지역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스바토우 전선 북쪽의 키슬리우카를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하는 소기의 성과도 지난 주말 동안 이뤄졌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러시아군은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스바토우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략 요충지인 이곳을 우크라이나군에 빼앗기게 될 경우 그들이 P-66번 국도와 P-07 국도를 따라 고속 기동전을 전개할 경우 하르키우 때와 비슷한 사태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토록 스바토우 방어가 절박하기 때문인지 러시아군은 매우 비정한 방식으로 아군을 희생시켜가며 대화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15명에서 20명 정도 규모로 편성된 러시아군 정찰대를 먼저 차례대로 투입하며 우크라이나군이 이들에게 포격을 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 포병도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니 지속적으로 아군 정찰대를 희생시켜 우크라이나군 포병에게 대포병전으로 대응하는 짓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여러 오신트 분석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의 포병 전력이 워낙 강력하고 이들의 포격전이 치열한데 어느 한쪽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전세가 급격히 기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약해진 구멍이 발생할 경우 그곳을 향해 대규모 전차 부대와 장갑차 부대들이 공세를 가해 돌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우크라이나군의 10여 개 기계화 여단이 이때 갑자기 나타나 순식간에 도네츠크 주와 루안스크 주 전체로 진격해 나가며 화끈한 전과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만 현재 기후 조건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이때쯤이면 우크라이나 전역의 야지가 얼어붙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 모두 기계화 여단을 통한 본격적인 대규모 공세가 가능할 것으로 짐작되었지만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재 기온은 영상 1도에서 영상 6도 정도로 생각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야지 여러 곳이 진창인 상태로 남아있어 본격적인 공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스바토우 크레미나 방어선에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현재도 서로 밀고 당기며 포격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보급시설 및 병력 주둔시설, 공군 기지 등을 대규모 공격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이 기만전이기 때문이든 예상보다 라스푸티차 현상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든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10여 개 기계화 여단이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날지 알 수 없으니 매우 공포스러울 듯한데요. 다음 주쯤에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것이라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탈환하기 위해 매우 집착하고 있는 바흐무트 지역의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8도 정도인데 이를 우크라이나군에 빼앗길 경우 다시 하르키우를 3일 만에 앗아갔던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고속 기동전이 쉽게 전개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를 생각하면 앞으로도 이를 막기 위해 러시아군이 방어를 강화할 테고 이 때문에 바흐무트 지역은 가장 끔찍하고 치열한 전장이 될 듯한데요. 본격적인 공세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